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대전점 이원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질환들과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보충 설명해서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눈을 너무 자주 깜빡거리고 불편해서 안과 치료를 받았는데 별다른 호전이 없는 경우라든지, 코를 킁킁거리고 입을 자주 벌려야 돼요. 그래서 비염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헛기증을 자꾸 합니다. 이렇게 목에서 소리를 내서 혹시 목감기인가 해서 병원을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조기에 내원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다른 질환이랑 함께 혼동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만성적인 근육틱을 앓고 있다거나 음성틱을 앓고 계시는 경우는 양방, 한방 이런 치료를 다 받으시고, 또 혹은 심리상담 치료라든가 놀이훈련 치료 등을 받으셨는데 호전이 좀 없었다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거나, 그래서 다른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찾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틱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갑작스럽고 빠르게, 그리고 반복적이면서 비율동적으로 나타나는 상동적인 움직임 혹은 소리를 의미를 하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 개정된 DSM-5 기준에 의하면 이 불수의적,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은 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선 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거슬리는 반복 행동들은 틱이 아닌 습관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정의가 다르니까요. 사실 임상에서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자들께서 아이들의 거슬리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미 좀 훈육을 하셨다거나 제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틱 증상 자체가 본인의 의지로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지는 것이 없다거나,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행동 양식들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틱 증상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정확한 것은 진단과 꾸준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신학기 시즌, 그리고 시험 기간,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시기, 그리고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시기가 되면은 증상들이 대체적으로 조금씩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강한 자극이나 충격을 받는 경우에 그렇게 좀 증상들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원에 왔던 한 친구의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스키장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데 아버님께서 처음 스키 타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상급자 코스에 그냥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강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 이후부터 친구가 자꾸 이제 악 하는 내지르는 음성틱이 너무 심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또 대표적으로는 감기를 앓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몇몇 약물에 대해서 좀 민감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틱 증상이 심해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인틱 환자들은 사실 이미 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이 언제 조금 더 악화되고 호전되는지 잘 파악하고 계신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